안녕하십니까. 진로특강.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학의 자율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자율문항은 대학 자체에서 출제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하지만 많이 나오는 문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입니다.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항입니다. 학업계획은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고, 향후 진로계획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핵심 요소는 대학에 대한 탐구와 학과에 대한 탐구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한 것이 학생부와의 어떤 일치되는 또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이 있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지원 모집 단위와 지원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다면 이 문항을 잘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성과 가치관 및 학업 수행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시고 학생의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좀 예측하는 그런 항목이 이번 항목이다라는 점을 아시고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계획을 작성할 때 일련의 활동이나 학업 목적을 작성하면 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의 작성의 예입니다.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 위해 외국어 학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 적었는데요. 구체적인 진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좀 잘된 자기소개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양의 건축물 대세인 한국에서 한국의 미를 살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대학에 가서 무엇을 수강하겠다. 자신의 어떤 진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 전에 작성한 자기소개서보다 더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원 동기 및 지원 분야 관련 노력입니다. 대학의 자율문항 중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와 지원 동기를 먼저 쓰라는 거죠. 지원한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고, 본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내 활동을 기술하세요. 단 교회 활동도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일단 지원 동기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본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교내 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소로는 지적 호기심과 전공 적합성, 또한 자기 주도성, 학업 역량, 또 인재상,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작성 노하우를 보면 학업이나 특기 능력 및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학과에 대한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묻는 문항이 세 문항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원 동기였고요. 또 하나는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한 노력과 준비였고요. 세 번째는 가장 의미가 있는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작성한 내용인데요.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다. 이 문장은 그닥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장애인의 복지제도 혹은 장애인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 또 치료약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뭔가 문제의식이 좀 심화된 문제의식이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애 친척과 빌딩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계단 오르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장애인을 좀 배려하는 이런 시설을 좀 갖춰져 있게 됐구나 하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렇게 심화된 문제의식이 나오면서 글을 서술하는 것이 좀 잘된 그런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한 노력이나 활동에 대한 작성의 예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므로 나는 이런 활동을 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 이런 활동을 했다. 어떤 계획이 좀 너무 추상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잘된 자기소개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자기소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빌딩들이 장애인 편의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목격하고 관련 법규를 찾았다. 그렇죠? 그래서 계단에 대한 규정은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타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오를 수 있는 경사나 도구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결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률 제정, 이런 부분, 이것이 장애인의 삶의 향상에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감하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장애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 자신의 어떤 목표 의식이나 어떤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좋은 자기소개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가 큰 활동을 작성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원 분야의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활동이죠.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지원 모집단이 관련해서 적합한 활동이라면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자신에게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주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진로 계획과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는 활동이라면 좀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인 대학의 자율문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그 문항이 묻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 구체적인 실천 사례와 함께 변화와 느낌을 적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참여함으로써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